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역사가 흘러간 곳입니다. 그 역사들은 현충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현충시설이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기 위한 시설입니다.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조형물 또는 사적지가 현충시설로 지정될 수도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동부 지역의 현충시설은 총 110여 개가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데 현충시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아마 친구들 주변에 있는 현충시설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도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충시설을 잘 아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현충시설은 크게 독립운동 관련 시설과 국가수호 관련 시설로 나눠지는데요. 올해는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우리 고장에 위치한 6.25 전쟁과 관련된 현충시설을 알아볼까 합니다. 어떤 곳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곳은 무슨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푸른 바다 위 아름다운 섬, 거제입니다. 사계절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거제에는 어떤 현충시설이 있을까요?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중 한 면이죠. 전쟁 포로와 관련된 현충시설인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입니다. 포로수용소는 말 그대로 6.25 전쟁에 의한 포로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치된 곳인데요. 이곳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포로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며 전쟁 역사의 산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피어난 기적인 흥남 철수작전의 목적지이기도 하죠. 밤 되니까 갑자기 이제 흥남부두로 가야 된다 이러는 거. 그래가지고 전부 다 밤중에 캄캄할 때 그때 몇 시쯤 된지 모르겠지만은 그래 이제 그 흥남부두로 전부 다 간다고 피난 행렬이 꽉 줄 서가지고 갔어요. 하늘에 별이 쫙 총총하게 있는 걸 내가 그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하늘 우로 막 그냥 총알이 불빛이 확 이래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 뭐 그게 총알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쿵쿵 소리가 나고 쭉 내려와서 거제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 일부 내리고 또 일부는 부산으로 갔거든요. 우리는 거제도에 1차로 내렸어요. 차츰 이제 커가면서 점점 고향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죠. 전번에 국제시장 있잖아요. 그 영화를 봤습니다. 영판 우리 올 때하고 거의 그 역사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제발 좀 잘 가르쳐 달라. 전쟁은 하면 안 된다.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지금 이 세대들은 그거를 모르는 거야. 전쟁 없이 평화롭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나는 학생들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하고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걸 알고 전쟁만 하고 죽고 마는 게 아니고 그 후에 따라오는 가난 얼마나 무서운지. 6.25 전쟁 발발 70주년. 아직까지 한국 전쟁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6.25 전쟁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현충시설에서 민족끼리 총을 겨눠야 했던 그 아픔을 딛고 평화를 희망하는 역사의 현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1950년 그날 전쟁 속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책 대신 총을 들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나이는 꽃다운 17살, 18살 언저리였죠. 김해 학도병 참전 기념비는
김해 지역의 유일한 학도병 배출학교인 김해 농업고등학교. 현재는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은 전국에서 27,7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김해에서는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나갔죠. 어린 나이에 많이 무서웠을 텐데 나라를 위해 한 목숨 기꺼이 바친 선배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이 그러셨으니까요. 조금 무섭고 두려울 것 같은데 선배님들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 꽃다운 나이를 바쳐 희생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중 우리 지역에서 치열한 방어전이 펼쳐졌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마산 하포구 진동리입니다. 마산 방어전은 마산을 지켜내기 위해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미 육군과 미 해병대, 우리나라의 국군과 해병대, 그리고 전투경찰대가 수행한 방어작전입니다.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과는 직선거리로 불과 50km에 있었던 곳. 그랬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던 절체절명의 방어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의 전투에서 패배한다면 마산과 부산이 함락되어 버릴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1950년 8월 15일, 그러면 만 18세. 그러면 내 생일이 1932년 5월 27일인데 생일 지나고 2, 3개월 있다가 내 군에 입대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입대해가지고 교육 끝나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이 끝났거든요. 인천 상륙작전 끝난 후에 어디를 이제 상륙했냐면 해병대가, 그러면 해병대는 상기로 갔어요. 해병대. 그 미 해병대라는 것은 원래가 아이고 그 뭡니까 그 전우회라는 게 굉장히 깊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자기 생명을 바쳐도 전우는 지켜야 되는 그런 고마운 많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시는 불행한이라는 것을 갖다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신무장, 그러면 유비무한 있을 때 항시 정신을 무장을 갖다가 비축해 놓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유사시에 누구가 어떻게 호출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총알이 빗발치는 한국전쟁 속에서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굳센 의지의 결과입니다. 역사책을 채우고 있는 한 줄 한 줄의 사건은 우리의 삶의 터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후손들의 평화와 삶의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는 지역의 현충시설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